시작했는데 왜 창이 안 뜨죠? 네. 창이 떴습니다. 영상을 테스트해요. 낙나님이 일발을 꺼내줬습니다. 박신타마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8일. 네, 오늘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정치 시사 이야기는 빼고 구조론 중심으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3,310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에 정치의 계절이라서 그런지 김어준을 언급해서 그런지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독자가 조금 늘었어요. 스티브님, 리오 아저씨님, 프렌즈비님, 변영희님 반갑습니다. 올리원님 어서오세요. 제가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변영희님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23명이 입장했습니다. 재명리님 어서오세요. 네. 오늘은 이제 시사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영원육님, 소장군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8일 2024년 1월 네 번째 방송인데, 네. 분량 조절에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지금 또 이 많은 이야기를 하겠다고 써놨는데, 실제로 이걸 다 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제 제목은 잔뜩 정해놨어. 제 사회 이것과 저것, 존재, 연기, 우주, 신의 부름, 인간 생각, 신과 우상, 신의 자아, 자기 통제, 뭐 잔뜩 제목을 적어놨는데, 먼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구조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최근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궁금했던 것. 왜 사람들이 이걸 말하지 않지? 왜 개소리를 하지? 왜 뭐 천국, 내세, 뭐 귀신, 도깨비, 헛개비, 먹개비, 온갖 잡스러운 걸 얘기하지? 상식적으로 이게 있으면 저게 없는 거예요. 신이 있으면 귀신이 없는 거야. 신도 있고 귀신도 있단 말은 이건 모순된 말이에요. 그는 우상도 섬기고 하느님도 섬기고 이거하고 똑같다고. 하느님을 섬긴다는 말은 우상을 안 섬긴다는 말이죠. 그럼 남편하고 결혼했으면 다른 남자하고 결혼 안 했다 이거야. 근데 신하고도 결혼하고 귀신하고도 결혼하고 천국하고도 결혼하고 내세하고도 결혼하고 도깨비하고도 결혼하고 절에도 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이거 뭔가 좀 바보 같잖아. 아니, 초등학생 생각해봐도 남편이 있으면 다른 남자가 없다. 마누라가 있으면 다른 아내가 없다. 근데 사람들이 본 마누라도 있고 정부도 있고 첩도 있고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신이 있으면 귀신이 없는 거예요. 영혼도 없는 거야. 천국도 없는 거야. 내서도 없는 거야. 근데 신을 믿는다면서 와, 천국도 믿고 뭐 귀신도 믿고 마누라도 있고 첩도 있고 바람도 피우고 완전히 날라리잖아.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초등학교 3학년이 생각해봐도 아닌 건 아닌 거지. 이걸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신이 있으면 우주는 없는 거예요. 신이 있다 이 말은 이 우주가 없다는 말이에요. 어딨냐고, 이 우주가 있냐고. 우주가 있으면 양자역학이 왜 나왔겠냐고. 양자역학이라는 게 뭐냐면 우주는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주가 있으면 또 신은 없는 거예요. 물리학자는 신 이야기 안 해. 물리학자들은 우주가 있다고 전제를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신과 우주는 같은 이야기라고. 신이 우주고 우주가 신이란 말이에요. 신 따로 있고 우주 따로 있고 두 개가 있으면 벌써 아까 얘기했듯이 마누라도 있고 첩도 있고 남편이 두 명이야. 그러니까 신이 있다는 말은 우주가 없다는 말이고 우주가 있다는 말은 신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신이 없다 해도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야, 신이 없어. 신 데려와 봐. 이러면 나 그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 제가 신이 있다는 말은 이 물질이 없다는 얘기지 우주 자체가 없다는 얘기 아니야. 신이 우주고 우주가 신이니까 둘 다 같은 얘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석가는 내가 없다 그랬어요. 우주가 있으면 내가 없는 거야. 정확히는 자성이 없다. 고유한 게 없다. 그럼 이 나라는 것은 그냥 나를 통과해 가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 머리카락은 곧 잘라버릴 거니까 내가 아니죠. 뱃속에 있는 배설물, 오줌, 똥 이런 것도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아닌 게 상당히 많아. 그럼 내 아닌 것을 하나하나 제거해보자고. 일단 뱃속에 있는 박테리아 6조 마리, 위장 속에, 장의 융털 속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들은 다 내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잘라내면 내가 없어져요. 나를 부정하면 뭐가 생기냐면 의미가 생깁니다. 의미, 뭐, 자유의지, 자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넌 자아가 있느냐? 자아를 상실했냐? 이게 무슨 얘기냐? 나를 부정해야 자아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긍정한다는 건 이런 성욕, 식욕, 이런 걸 부정해야 돼요. 그럼 뭐, 성욕이 막 발동했다고 해서 성폭행하고 막 식욕이 발동했다고 막 처먹고 이러면 그건 자유의지가 없는 거 아니야. 그건 내가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나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면 식욕, 성욕, 이런 것을 극기복내, 극복해야 된다고. 신이 있으면 우주는 없는 거고, 우주가 있으면 내가 없는 거고, 내가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전부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5개가 전부 한 타스야. 한 통속이야. 그러니까, 마누라가 있으면, 마누라가 내 아내고, 아내하고 또 마누라 2명 있다. 마누라도 있고, 아내도 있어. 집사람도 있고, 와이프도 있어. 이렇게 자꾸 마누라가 새끼를 치면 안 된다고. 그냥 마누라가 있어요. 마누라가 와이프고, 와이프가 아내고, 아내가 집사람이고, 집사람이 마누라지. 마누라도 있고, 아내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집사람도 있고, 이렇게 자꾸 새끼를 치는 거야, 인간들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왜 인간들이 이따위일까?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그걸 제가 딱 정리를 해주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자. 이 우주는 한마디로 변화예요, 변화. 근데 변화라는 움직인다는 거, 움직인다는 거, 충돌한다는 거, 충돌하면 간섭한다는 거, 간섭한다는 거, 조절된다는 거.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에너지란 말을 써요. 근데 에너지란 말을 쓰니까 막 사람들이 그냥 팔짱 끼고, 그래, 니는 시부레라. 나는 수업 종치는 소리만 기다린다. 사람들 흥미를 잃어버려요. 이 에너지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에너지는 안에서 일한다는 뜻인데 밖에서 안 보인다.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르겠다는 말 나오니까 다 모르는 거야. 알겠다! 하고 긍정주의, 능동주의, 적극주의로 가야지. 에너지란 말 자체가, 저도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알아. 나한테 묻지 마. 나 모른다고. 이 말이에요. 근데 물리학자라는 사람이 에너지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모른다. 나한테 묻지 마. 나한테 질문하지 마. 난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면 닥쳐야지 왜 떠드냐고. 에너지란 말이 뭔가 이 실감이 안 나는, 와닿지 않는 말이에요. 둘러대는 말이야. 또 뭐, 플라톤의 이데아, 뭐, 맹자의 의리, 공자의 중도, 뭐, 석가의 중도, 공자의 중용, 퇴계의 경, 승리학의 리, 다 있잖아. 율곡은 기냐, 리냐, 의냐, 중용이냐, 중도냐, 음이냐, 양이냐, 오행이냐, 이데아냐, 의리냐, 해결의 변증법이냐, 이게 뭐 하는 소리냐, 이런 말이 왜 나왔냐. 이 에너지란 말이 다른 말로 조금 설득적인 다른 말로 대체하려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입력과 출력이 있는데 출력은 우리가 볼 수가 있어. 근데 입력은 볼 수가 없어요. 아기가 태어난 거 볼 수가 있어. 근데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결합했는지 이거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데 과학자는 볼 수가 있지만 우리는 못 보잖아. 왜냐, 침실문을 딱 닫아 걸어버려요. 침실문을 딱 잠그고 안에서 뭔가 북적북적 하는데 밖에서 뭐 듣는 놈은 이상한 놈이고 정상적인 사람은 침실 안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동물은 알 수가 있어요. 동물은 암컷, 수컷 딱 데려와가지고 딱 혈자를 붙이면, 저렇게 해서 새끼가 태어나는구나. 아는데, 사람끼리는 왜 아기가 태어나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추론을 해야 되는 거, 추론. 추론을 하려면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고리, 거는 게 있어야 돼. 딱 걸어야 돼. 딱 걸리려면, 딱 걸기 좋은, 걸고 자빠지기 좋은 게 뭐냐? 이 간섭이에요. 제가 간섭이라는 용어를 최근에 이제 발굴해서, 간섭으로 설명하자. 간섭은 걸고 자빠진다고. 걸고 자빠지니까, 이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럴 때면,
선과 악. 악은 간섭을 안 해요. 물론 악도 간섭을 하지만 그거는 좀 밖에서의 간섭이고 안에서 간섭하는 게 선이죠. 그래서 착한 사람은 굉장히 귀찮아. 흥부 아저씨는 맨날 와가지고 뭐 필요한 거 없이요 그러고 뭐 도와줄까 그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고 막 흥부 다리도 제비 다리도 깨매주고 막 간섭을 한다고. 아니 제비가 다리가 부러질 것 말고 놀부는 간섭 안 해. 그래서 가만 보면 진보는 간섭을 하고 보수는 간섭을 안 해요. 진보는 시장에 개입해서 자꾸 잔소리를 하고 보수는 내버려둬 하고 죽든 살든 알아서 하긴 냅두 그러고 보수는 간섭을 안 하고 진보는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명이라는 것은 간섭이에요. 야만은 간섭 안 하는 거야. 야만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동네에 외부인이 오면 죽여버려요. 먹어버려요. 그 지금도 폴리네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 부족민들한테 물어보면 아 사람 고기 맛이 어떠냐 허벅지 살이 제일 맛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사람을 먹어버릴까? 간섭하지 말자 이거예요. 니는 니고 나는 나고 서로 간섭할 게 없어. 니는 니 동네 살아. 우리 동네 오지 마. 우리 동네 오면 먹어버려. 서로 간섭하지 말자. 이게 야만이고. 그래서 제가 개고기를 먹지 말자. 지금 문명이라는 게 원래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하지 마. 남이야 개고기를 먹든 말든 신경 쓰지 마. 이게 바로 보수 꼴통이라고. 그게 야만이야. 간섭 안 하는 게 야만이고 문명은 원래 간섭한다고. 지식도 간섭하는 거예요. 지식인들 맨날 뭐 감나라, 배나라, 판나라,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잖아. 무식한 사람들은 간섭 안 하는데 조금 아는 사람들이 막 간섭을 한다고. 근데 가만 보면 좋은 것은 다 간섭이에요. 근데 이 간섭은 조절돼야 된다. 에너지는 조절 개념이 없어요. 그냥 에너지라고 말하면 그냥 에너지야. 근데 에너지라는 말을 간섭으로 딱 바꾸면 말이 됩니다. 근데 간섭이라는 말에는 조절 장치가 있다. 에너지는 조절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그냥 에너지야. 근데 간섭은 그 안에 닫힌 개가 있고 밸런스가 있고 지렛대가 있어요. 세 개가 있어. 일단 닫힌 개를 딱 닫아놓고 지렛대로 50을 딱 만들어 놓고 다시 한 놈을 죽여버려요. 그게 이 세상의 조절 방법이야. 1. 가둬라. 2. 대칭시켜라. 3. 그 중에 한 놈을 죽여라. 이 세상 모든 게 일단 월드컵을 하기로 하면 32개 팀을 딱 초청을 해. 다음번은 48개 팀이 월드컵에 올라가는데 48개 팀을 딱 가둬. 가둔 다음에 1대1로 딱 대칭을 시켜. 그 다음에 탈락팀은 조져버려. 탈락하면 바로 보따리 싸서 집에 가. 클린스만 또 이제 내일 모레 집에 올 것 같은데. 그게 간섭이란 말이야. 피파 간섭한다고. 심판이 간섭하고. 에너지란 말은 간섭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밸런스도 없고 지렛대도 없고 닫힌 게도 없기 때문에 에너지라고 말하면 우짜라고. 뭔가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에너지라고 하지 말고 간섭이라고 하자. 간섭은 조절된다. 조절되니까 그 안에 닫힌 게가 있고 밸런스가 있고 지렛대가 있다. 일단 가둬놓고 짝을 지은 다음에 하나를 죽인다. 이 세상 모든 게 그런 간섭의 법칙. 닫힌 게와 밸런스와 지렛대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그 조절 방법을 아는 것이 구조론이다. 우리가 엎어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러죠. 근데 그래서 담긴 물은 간섭하고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물은 물 분자들끼리 서로 붙잡고 있다고. 수소하고 산소가 막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 간섭하고 있어. 그게 뭐냐 전자기력이죠. 전자기력에 의해서 수소와 산소가 서로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물이단 말이에요. 근데 엎어진 물, 컵이 땅에 떨어진 물은 물 분자들끼리 서로 간섭을 안 해요. 왜냐면 물이 서로 붙잡고 있었는데 이걸 놓쳐버렸어. 그래서 엎어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간섭을 잃어버리면 다시 간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간섭과 단절, 연결과 단절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뭐 어떤 살인사건이 났다. 뭔가 연결이 돼야 돼. 범인하고 연결되는 것. 범인은 일단 칼을 들고 있다. 칼에는 지문이 있다. 지문은 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럼 지문을 추적해서 간섭 따라가는 거예요. 1차 지문의 간섭, 그 다음에는 칼의 간섭, 그 다음에 알리바이의 간섭, 이렇게 계속 간섭.
보통은 이제 담배꽁초, 막 옛날에 형사들 보면 돋보기 하나 들고 이렇게 땅 보고 다니죠. 담배꽁초 주스려고. 담배꽁초에 타액이 묻어 있어. 타액에 DNA가 있어. 이 간섭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간섭을 추적해서 범인을 찾아낸다. 그래서 이 간섭이 이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 간섭을 만들어주는 공간, 이것이 바로 다친개라는 거죠. 그 간섭하는 방법이 밸런스와 지렛대다. 그래서 우주에는 간섭이 있기 때문에 간섭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놔버릴 수가 있어. 근데 붙잡는 게 먼저고 놓는 게 다음이에요. 붙잡은 건 놓을 수 있는데 놓은 거는 붙잡을 수 없어요. 놓은 걸 붙잡으려면 그릇이 필요해. 그릇을 동원하려면 누군가 밖에서 밀어줘야 돼. 자체적으로는 할 수 있는 변화는 놓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침을 뱉을 수 있어. 침이 나한테서 멀어져서 이탈하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있는 침이 슉 날아와서 내 입에 들어올 수는 없어. 간섭할 수는 있는데 그 간섭은 간섭을 버리는 것으로 간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 안은 간섭하고 밖은 간섭하지 않는다. 빛은 간섭하고 어둠은 간섭하지 않는다. 삶은 간섭하고 죽음은 간섭하지 않는다. 진보는 간섭하고 보수는 간섭하지 않는다. 따져보면 뭔가 좋은 건 다 간섭하는 거야. 안 좋은 건 다 간섭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쁜 놈들도 간섭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간섭은 안에서 간섭하는 거예요. 밖에서 간섭하는 건 찝쩍거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이 추론의 맨 처음 이걸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석가모니죠. 연기법이라고 하는데 연기법은 좀 이게 모호하게 애매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연기법 이야기 딱 듣고 이거다 하고 이제 감이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중요한 얘기 같은데 그냥 그러니까 이 경제는 써놨지. 사성제 뭐 8정도 12연기하고 써놨다고. 근데 왜 사성제가 앞에 오냐고. 연기가 제일 앞에 와야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그때 피천덕의 인연이라는 수필을 배웠는데 인연이 뭐냐고 물은 거예요. 한 명씩 다 지목해서 물었는데 나한테까지 왔어. 그래서 내가 불교에서는 모든 일에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인연이라고 한다고 대충 돌려댔는데 피천덕 때문에 제가 인연에 관심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인연에 관심을 좀 가지고 찾아보니까 제가 주장하는 구조론하고 뭔가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구조론하고 비슷한 게 뭐 없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뭐 해결의 면정법도 찾아보고 석가의 그 법화경도 조금 읽어보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그냥 개소리. 피천덕의 인연은 무슨 뜻이냐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의 느낌을 주는 어떤 일치, 정서적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천덕이 아사코와 뭐 인연이 있다 이 말은 뭐 전생에 옷깃을 100만 번 스쳐서 뭐 불교에 뭐 인연이 중요해서 어쩌고 내세에 다시 태어나고 뭐 내세에는 금생에는 부부로 태어나고 내생에는 부자 관계로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고 불교 스님들이 개소리 하는 거고 피천덕의 인연은 우연이 아닌 필연의 어떤 일치의 요소가 있다. 필연성을 만들어낸 일치의 요소가 있다. 구조론의 표현으로 말하면 생태적 지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천덕과 아사코는 생태적 지위가 유사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 근데 그건 너무 나간 설명이고 그렇게 깊이 설명하면 안 돼요. 그냥 대충 인연은 인연이다. 그러고 막 인연이 중요하니까 인연이지. 그러고 둘러대면 됩니다. 근데 연기는 항상 이를 품은 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있다와 없다. 근데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이게 대칭이라고. 근데 이것이 있으면 저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 엄마가 있으면 다른 엄마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은 이로 되어 있는데 그 이는 다시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고리예요, 고리. 고리가 S자 모양으로 생겼죠. S자가 뭐냐면 이거 두 개로 되어 있다고. 왜냐면 양쪽을 잡아야 되거든. 고리는 양쪽을 연결해야 돼. 근데 가운데 이 연결하는 코어는 핵은 한 개인 거예요. 이 두 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바퀴가 두 개라면 바퀴 축은 한 개라 해야 돼. 피스톤도 그렇고 뭐 프라이휠도 그렇고 모든 구조를 뜯어보면 항상 2를 품은 1로 되어 있어요. 엔진에서 바퀴까지 모든 구조가 뭐 입력과 출력 좀 실린더 안에 공기가 들어온 흡입구와 배기구 오토바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흡입구와 배기구가 2란 말이에요.
근데 실린더는 1이라는 거죠. 2를 풀면 1. 이쪽도 하나, 이쪽도 하나, 가운데 하나. 입구도 하나, 밑에 출구도 하나, 위장도 하나. 그래서 3으로 돼 있어요. 입구 하나, 출구 하나, 요 가운데 또 조절 장치 하나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우주 안의 모든 것은 3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쪽에서 들어오고 이쪽에 나가기 때문에 합쳐서 5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석가모니가 그 정도까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안 해줬지만 조금 감각이 있는 사람은 이게 열역학의 1법칙, 2법칙이다. 이걸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1법칙이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없다. 이거는 2법칙이에요. 방향성이 있다. 왜 그러냐? 2를 풀면 1이다. 이런 자리가 있다는 거. 자리 한 개밖에 없어.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뭐든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내 자리는 한 개밖에 없다고. 일단 부부가 둘이라면 남편은 한 명밖에 없어. 나는 남편밖에 없어. 나는 오늘부터 실은 마누라 할게. 여러분. 마누라가 조카 그러지. 우리 오늘부터 역할 바꾸자. 나 오늘부터 아내 할게. 당신이 남편 해. 그러면 남편이 그래. 오늘부터 내가 남편 할게. 니는 아내 해라. 아내. 내 자리는 한 개밖에 없어. 부부는 둘인데 내 자리는 남편 아니면 아내. 아니면 자식. 뭐 세상이 좀 이상하잖아. 윗사람 아니면 아랫사람, 뭐 상사 아니면 부하. 항상 이 자리는 두 개라고. 근데 내가 들어갈 자리는 항상 한 개밖에 없어. 이 세상 모든 것이 선과 악, 진보와 보수, 옳고 그름, 빛과 어두움 다 두 개씩 짝을 지고 있다. 항상 두 개야. 근데 내 몫은 왜 한 개밖에 없냐 이거지. 그것이 우주의 근본 원리다. 그래서 이걸 딱 알면 신은 없다. 신이 없으니까 우주가 있다. 우주가 없으니까 내가 있다. 내가 없으니까 의미가 있다. 습관 자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없으므로 나한테는 자아가 있다. 내 것이 있는 거예요. 내라는 게 어딨냐고. 나라는 것은 자아라는 게 어딨냐고. 자아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주도권을 말하는 거예요. 석가가 자성이 없다는 말은 나를 구성하는 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물질이 아니고 추상이에요, 추상. 다시 말해서 내가 장악하고 있는 나의 권력적 통제 안에 있는 게 내라는 거죠. 나라는 건 뭐냐? 이 몸뚱이 내가 아니고 이거는 탄수화물, 수분, 회분, 단백질 뭐 이런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아니고 단백질이야. 이게 왜 내냐고. 이거 머리카락이지 내가 아니야. 이건 내 안경, 안경이지 내가. 이 옷, 이것도 내가 아니고 옷이라고. 이렇게 계속 한꺼풀씩 벗겨보자고. 털도 내게 아니고 뱃속에 있는 똥도 내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추가하다 보면 나라는 것은 내가 관할하는 게 내라는 거죠. 내가 관할 건 존나 세다. 대한민국 전체가 다 내 거야. 우주가 내 거야. 내가 우주를 다 관할하고 있어. 그럼 우주가 내 거인 거예요. 은하계를 내가 관할하고 있어. 그럼 은하계가 다 나야. 나라는 것은 추상 개념이지 물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는 거야. 내가 없으면 나의 관할이 있다. 나의 것이 있다. 나의 소유가 있다. 나의 재산이 있다. 나의 가족이 있다. 내 것이 있는 거예요. 다 없는 게 아니야. 반드시 한 개는 있어. 신이 있거나, 우주가 있거나, 내가 있거나, 나의 소유가 있거나, 나의 권력이 있거나, 5개 중에 한 개는 항상 있습니다. 다 없어지진 않아요.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있다.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있다. 그리고 김동렬이라는 사람이 막 신이 있다고 떠드는 거야. 그러니까 신이 어딨냐? 이런 사람은 신이 없어. 신이 어딨어? 신이 없지. 대신 우주가 있잖아. 근데 우주가 있다는 걸 설명할 수 있냐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주도 자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 이게 우주다 그러는데, 이거 알고 보면 이 안에 텅 비어 있어. 이걸 소립자까지 추구에 들어가면 이 안에 뭐냐면 상소멸로 없어집니다. 우주는 휘영 하고 없어져. 빅뱅 이전에는 없었다고. 빅뱅 이전에 없었는데, 빅뱅 위에 왜 있냐고. 그럼 이건 뭐냐고. 이건 트러블이에요. 빅뱅이라는 것은 어떤 질서가 깨져서 트러블이 일어나고, 트러블을 이 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구 이건 뭐냐? 지구는 거대한 트러블이지. 태양은 뭐냐? 존나 거대한 트러블이라는 거. 트러블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간섭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질이 있다는 것은 우주가 있다는 것은 간섭이 있다는 거예요. 트러블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는 트러블이야. 그러면 신은 뭐냐? 트러블이 있으면 그 트러블을 해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트러블이 없었잖아. 근데 트러블이 만들어졌잖아.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알겠죠? 트러블은 그 이전의 트러블이 없는 상태의 통제하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우주는 어느 순간 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생겨났기 때문에. 어느 순간 생겨난 것은 어느 순간 사라질 수도 있다.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없다. 신이 있으면 귀신, 내세, 천국 이런 다 없습니다. 영혼 이런 다 없어요. 영혼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자아를 설명하려고 지어낸 개념이에요. 자아라는 말이 상당히 헷갈리는 말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나의 범위, 이것이 자아라는 거죠. 그런 말하면 헷갈리니 그냥 영혼이라고 하자. 쉽게 영혼 한 말 알아듣잖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나의 영역, 이러면 너무 문장이 길어. 그래서 영혼 이러는 거지. 실제로는 영혼은 없어요. 영혼이란 물질은 없다는 거죠. 신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정하는 사람은 우주를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우주의 근원은 뭐냐? 그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 그걸 생각을 안 하냐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 이건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우주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돼서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연결되어 있고 간섭하고 있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것을 동시에 볼 수 없다. 신과 우주와 나와 자아와 의미를 동시에 볼 수 없다. 왜냐? 활과 화살을 동시에 볼 수가 없어요. 활은 여기 있고 화살은 저쪽에 있어. 활이 팍 나오면 화살은 저기가 있다고. 관역이 150m 밖에 있어요. 그러면 활을 보거나 관역을 보거나 둘 중에 하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둘을 동시에 볼 수는 없어. 그러므로 신을 보거나 우주를 보거나 나를 보거나 의미를 보거나 권력을 보거나 하나를 보고 있지 그 5가지를 동시에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멍청한 사람이 못 보는 거고 포지션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5개를 동시에 보려면 제일 뒤에 가서 서 있어야 돼요. 제일 뒤에 가서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신이죠. 신이란 말은 전모를 보는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과 화살과 활과 궁수한테 또 시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을 동시에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것이 정상에서 전모를 보는 메커니즘의 눈이다. 그런 얘기죠. 네, 시간이 좀 남아있죠. 다음 곡지는 제가 신의 부름. 최근에 쓴 글인데 옛날 거를 정리해 놓은 거. 이거 어디 있냐면 구조론 카페, 다음 카페의 그 맨 밑에 있어요. 맨 처음에 신의 긍정편의 맨 밑에 게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 옛날 거를 정리해 놨는데 의미는 사건의 연결이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의미란 말을 제가 쓰다 보니까 의미란 말의 의미가 너무 많아. 의미는 너무 의미가 많아서 헷갈리는 거예요. 막 나도 헷갈려가지고. 왜냐면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고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는데 권력이 있으면 의미가 있다고. 다시 말해서 활을 쏘는 게 권력이고 관역에 득점을 하는 게 의미죠. 시합에 출전하는 건 권력이고 출전권이 있어야 돼. 우승을 하는 것은 의미죠. 근데 참여하는 게 의미가 있다. 또 이상한 소리 하잖아. 무슨 얘기냐면 불음이 있고 응답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의미라고 말하는 것은 응답 쪽을 의미가 있다 그래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데 배가 부른 게 의미다. 북을 치면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나는 게 의미다. 다시 말해서 불음과 응답 중에서 응답 쪽을 보통 의미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성적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가가 있으니까 국민이 있는데 그럼 국가는 왜 있냐? 그럼 또 그것도 국민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 있고 국민에 의해서 국가가 생기고 국가에 의해서 또 국민이 있는 거야. 여기도 국민이고 여기도 국민이 있는 거야. 중간에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위의 국민과 아래의 국민을 구분해야 돼요. 위의 국민은 집합이죠. 그냥 국민이 아니고 국민들, 밑에 국민은 개인. 그러니까 국민들이 있고 국가가 있고 밑에 개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또 생각하면 개인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럼 개인이 국가보다 형님이 아니야. 또 이렇게 되는데 개인이 모이면 그건 개인이 아니고 개인들. 이거 헷갈린다고. 국민들하고 그냥 개인. 이거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의미.
그리고 대성적 의미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이 사건의 결과가 또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활을 쐈다. 이건 권력이고 관역에 명중을 했다. 이건 의미죠. 명중을 하면 또 그거 이제 사슴을 잡았으니까 또 집에 나눠 먹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또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미는 결과를 보통 의미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농부가 가을에 수확을 했다. 이건 결과죠. 우리가 보통 의미라고 말하는 것은 결과인데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가을에 수확을 했다. 그 결과지만 수확을 해서 또 밥을 먹을 거 아니야. 수확을 안 하고 어떻게 밥을 먹냐고. 그러니까 의미는 결과이면서 원인이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이 의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결과로도 사용하고 원인으로도 사용하는데 오늘 구분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한 의미는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걸. 그래서 원인도 되고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굳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대성적 의미와 소성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의미의 반대가 뭐냐면 허무예요. 아까 얘기했지. 관역에 명중하는 게 의미야. 근데 관역이 빗나가는 건 허무라는 거죠. 네, 국민 이 자체가 복수형인데 보통 한국 사람들이 또 단수 복수 잘 몰라요. 한국 사람 원래 그거 잘 몰라. 한국 사람 원래 단수 복수 개념이 없어. 허무는 연결의 부정이에요. 제가 옛날에 연결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연결은 좀 감이 안 와. 그래서 간섭이라는 말을 쓰기로 했는 거예요. 간섭이라는 말은 또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데, 조절된다는 의미를 살리려면 간섭이라고 해야 된다. 연결은 뭐냐면, 단절되는 거죠. 그 의미는 연결이고, 허무는 단절이다. 근데 왜 이걸 따지냐면, 의미와 허무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으면 허무가 있고 허무가 있으면 의미가 있고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진보가 있으면 보수가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다고.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진보만 있고 보수는 없다. 이건 공산당이에요. 이건 불가능해. 선만 있고 악은 없다. 이건 흥부죠. 그래서 불가능해. 항상 이거는 같이 있는데 관점이죠. 우리가 의미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과 허무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주는 사람은 의미를 중심으로 보고 받는 사람은 허무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남들은 다 받는데 나는 못 받는 게 아닌가. 어차피 죽으면 다 황인데 어차피 천국 가면 다 황되는 건데 허무하잖아. 인생은 허무해. 이 말은 뭐냐. 내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다고. 왜 나는 못 받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나는 받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왜 받는 사람이냐고. 어린이는 받죠. 갓난 아기는 뭐 엄마가 찌찌 주면 받죠. 난 어린이야. 엄마 찌찌 줘.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 그런 사람하고 전 대화를 안 해요. 나한테 자꾸 와서 뭐 받겠다 하고 돈 내놔라 그러고 막. 그런 사람 많죠. 옛날에 막 스님이 와서 가게 앞에서 목탁을 막 치더라고. 아까부터 와서 목탁을 치고 있는 거야. 왜 치느냐 알아봤더니 그때는 이제 탁발성이 있어. 탁발성.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목탁을 쳐서 1,000원씩 받아가는 거야. 돈 내놔라 이거였어. 또 명절 때 되면 지진밟기 팀에 와서 막 깸과를 쳐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깸과를 치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인이 한 상을 차려줘야 돼. 술상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가. 계속 깸과를 치는 거야. 밥 나올 때까지 깸과를 술을 내놔라. 밥을 내놔라. 와, 지진밟기 팀 무서워요. 안 가. 절대 안 가. 그래서 뭔가 받으려는 사람은 항상 허무를 걱정하고 있는, 못 받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허무에 관심이 있고, 뭔가 주는 사람은 의미에 관심이 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뭔가 주면 그 사람이 홀랑 닦아 먹으면 안 되고, 그 받은 사람은 또 줘야 돼요. 좀 내가 아들한테 주면, 아들은 손자한테 줘야 돼. 내가 줬는데, 그냥 홀랑 닦아 먹어버렸다. 그러면 괜히 줬잖아. 준 만큼 뭔가 돌려줘야지. 그게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는 연결하고 허무는 단절한다. 그리고 유물, 유심, 액션 이것도 옛날에 다 했던 얘기인데 뭐 간단히 말하면 유물론은 주체와 객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는데 받는 사람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물질로 되어 있다 이 말은 이 우주 자체를 다 받는 거라고.
주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유심론이 되는 거죠. 근데 유심론은 이것도 가짜인 게 주체를 다시 객체화한 거예요. 다시 말해 주는 사람을 다시 받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주는 건 권력인데 권력 자체를 보지 않고 주는 어떤 대상 이렇게 보는 거는 그런 가짜다. 그런 얘기죠. 유심론은 그냥 유물론을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억지 논리. 유심론은 콘텐츠가 없어. 주장하는 게 없어. 창조론하고 비슷한 건데 진화론은 주장이 있어요. DNA가 있어. 그럼 창조론은 창조 DNA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창조 DNA가 뭐냐고. 없어. 진화론은 이것이 DNA다 하고 딱 내놓으면 창조론 또 이것이 창조의 DNA다 하고 딱 내놔야지. 그거 없어. 유심론은 그게 없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가짜다. 뭔가 보여주는 게 있어야 한다. 밸런스가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주는 것과 받는 것의 연결인데 유물론이냐 유심론이냐 이 말은 주는 사람 중심으로 볼 것이냐 받는 사람 중심으로 볼 것이냐 이런 얘기라고요. 근데 주는 사람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걸 저는 이제 액션이라고 해놨는데 유물론도 아니고 유심론도 아니고 액션론이다. 이 우주는 궁극적으로 방향전환으로 되어 있어요. 의사결정 단위로 되어 있다. 불응과 응답의 대칭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론론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물론과 유심론은 주는 놈과 받는 놈이 중에 한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주는 놈과 받는 놈을 동시에 봐야 돼. 이게 한계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주는 놈, 이거는 받는 놈이다. 이거는 없어. 요놈만 볼 거야. 여기 유물론이고 요놈은 없어. 요놈만 볼 거야. 여기 유심론인데 둘 다 개소리다. 주는 거 받는 게 한계예요. 주는 사람만 있고 받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 줄 수가 없어. 받는 사람만 있고 주는 사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항상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같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제가 그때 써놓은 액션론이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다음은 시간 좀 남아있습니까? 인간 생각. 같은 얘기로 이론론, 이원론, 다원론 뭐 이런 얘기도 결국 이 주는 자와 받는 자를 하나의 그 액션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주는 것과 받는 것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볼 것이냐. 근데 인간들은 다 그걸 구분해서 흑백 논리, 이분법, 양자택일, 정치적 프레임 걸기, 이양 대립적 사고 이게 뭐냐면 맞서려는 것은 자기가 마이크를 잡으려는 거예요. 상대방이 떠들면 나도 한마디 하고 싶다. 그럼 일단 상대방 말을 스톱시켜야 돼요. 닥쳐! 그러고 입을 다물게 한 다음에 마이크를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마이크 뺏으려고 흑백 논리, 이분법, 양자택일, 진보든 보수든 다 보면 흑백 논리를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 뭐 강준만, 진중권, 뭐 변희재, 뭐 김어준, 뭐 전부 흑백 논리, 이분법, 아전인수, 내 눈에 물대기, 프레임 걸기, 니는 나빠, 나는 좋아,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헛소리다. 이원론은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내가 마이크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그 배후에는 소인배의 권력 의지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체의 마선은 안티 권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쉬워. 이런 논을 가려면 자기한테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이런 논을 할 수 있는데 돈 없는 사람은 이런 논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돈 없는 사람이 에너지를 얻으려면 일단 이렇게 보고 있다가 누군가 힘을 팍 쓸 때 태클을 걸어가지고 잡아뜨리고 뺏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공을 찰 수는 없고 반드시 태클을 걸어서 상대방을 잡아뜨리고 공을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공이 없어. 나는 공이 없어. 그래서 항상 누군가에게서 공을 뺏어야 되기 때문에 이원론을 하는 거죠. 근데 축구를 하더라도 맨 처음에 킥을 하는 사람은 자기 공이 있잖아. 태클을 할 필요가 없어. 단독 드리블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논은 단독 드리블이고 이원론은 태클을 걸어서 남의 공을 뺏어오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남의 것을 뺏어야 돼. 누구 걸 뺏을까? 이렇게 째려보고 있다가 민주당은 국힘당이 삽질하면 마이크를 뺏어오고 국힘당은 민주당이 삽질하면 마이크를 뺏어오고 국힘당은 어떻게 하면 마이크를 뺏을 수 있을까? 이재명을 조지자. 이재명을 잡아쳐놓자. 이재명을 탈탈 털어보자. 이재명을 구속시키자. 이재명을 구속시켜놓고 마이크를 뺏어오면 된다. 민주당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윤석열이 삽질하면 저것 봐라! 마이크 내놔! 김건희가 삽질하면 저것 봐라! 마이크 내놔! 항상 이렇게 뺏어올 궁리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질러주는 게 없어.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스스로 치고 나가는 게 좀 있었는데 요즘
민주당은 뺏어오지도 못해. 어휴. 김건희, 윤석열이 삽질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이현주가 막 뺏어오고 있고 민주당은 마이크조차 못 뺏어오고 있다. 다원론은 뭐냐? 다원론은 다양성을 지향하는 것은 객체를 잘게 쪼개서 약화시켜서 지배하려는 권력 행동이다. 이 다원을 주장하는 사람도 상대방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요. 다원은 뭐냐면 질, 입자, 힘, 운동, 양까지 가면 그게 다원이에요. 왜냐하면 양은 침투한다. 어딘가에 침투해. 어딘가에 박혀 있다고. 어딘가에 짱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양이 많아. 손끝으로 갈수록 다원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심장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오면 심장은 이원론, 팔은 이원론, 팔은 항상 이 상완과 하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둘로 되어 있어요. 그 이온데 손가락으로 하면 5개를 다원론.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존나 많아, 다원론. 먹는 건 한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면 흩어져 버려요. 질, 입자, 힘, 운동, 양까지 가면 에너지가 흩어집니다. 그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인데 간섭에 의해서 흩어진다. 엎어진 물은 흙과 먼지 사이에 흩어져 있다.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그걸 다원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냥 어떤 일이 있든 시작은 이원론이고 중간은 이원론이고 끝은 다원론인데 구조로 보면 하나의 심장에 이 팔 2개가 붙어 있고 하나의 팔에 손가락 5개가 붙어 있는데 다는 이원론에 다원은 이원에 포함되고 이원은 이원에 포함되니까 결국 에너지 이론론이 아니냐. 에너지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론론으로 설명해야 된다. 이거 다원론 주장은 손가락을 봐라. 말단부를 봐라. 시작은 보지 말자. 끄트머리만 보자. 똥구멍만 보고 있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만만한 걸 조지려는 거예요. 왜냐면 손가락은 만만해. 근데 심장은 좀 버겁지. 심장을 이기기는 좀 힘이 드는데 손가락이 이기기 쉬워. 손가락이 꺾어버리면 되잖아. 아, 손가락 하나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지. 그러니까 다원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신교가 어디냐면 그리스죠. 그리스는 신이 졸라 많아. 왜 신이 많을까? 그리스는 섬이 6,000개예요, 6,000개. 근데 3만 개라는 말도 있어. 그리스 섬이 몇만 개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리스는 큰 섬이 6,000개고 우리나라 섬이 3,000개라는 말은 좀 과장된 거예요. 조그만 무인도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고 그리스 섬 6,000개, 사람이 사는 섬이 6,000개야. 섬이 존나 많으니까 그게 다원론이죠. 여당 이제 2개가 있으면 이제 이원론이고 정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론론이고 이런 것은 어떤 일의 시작을 보냐 중간을 보냐 말단부를 보냐 이거지 관점의 문제지 에너지 자체의 존재 자체의 객체 자체의 내부의 질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객체 내부의 질서는 무조건 이론론입니다. 이원, 다원 하는 것은 관측자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변화라는 것은 무조건 찢어지는 변화만 가능해요. 합치는 변화는 불가능해요. 우주 안에 이 자발적 변화, 그러니까 합치는 변화는 누군가 강제로 합쳐놓으니까 합쳐진 거고, 저절로 일어나는 변화는 다 찢어지는 거예요. 태양이 햇빛을 지구로 보낸다. 태양에서 지구로 찢어진 거죠. 나무가 자라는 것은 합쳐지는 게 아니야. 근데 에너지의 메커니즘으로 보면 그것도 찢어지는 거예요. 태양에서 들어온 햇빛이 나무의 잎에 도달해서는 막 옮겨간다고 다 찢어졌어. 다 헤어져. 그러니까 에너지를 하나하나 추적하면 다 흩어져요. 그래서 이론과 이원과 다원은 사람이 보는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존재의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우주의 모든 의사결정은 반드시 매개가 있어요. 붙잡아주는 게 있어. 닫힌 개가 있어. 닫아그는 게 있어. 집단이 있어. 국가가 있다면 국경이 있는 거야. 물이 있다면 컵이 있어. 항상 뭔가 이렇게 압력을 만들어주는, 붙잡아주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빈칸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채워넣는 게 뭔가 지식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것은 항상 쌍부 구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수평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그 빈칸은 한 개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포지션에 둘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남편인데 오늘부터는 남편 싫어. 아내 할 거야. 이건 불가능하다고. 남편하면 계속 남편하고 죽을 때까지 남편 해야 돼. 하나의 포지션에 둘이 들어갈 수는 없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없다. 귀신이 있다는 말은 신이 없다는 말과 같다. 신이 있으면 귀신은 없는 거예요. 신이 있으면 천사는 없고 도깨비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수도 없고 영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가 있냐면 연결이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61명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